뉴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별다른 이슈 없이 조용한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주말을 앞두고 장중 내내 숨을 고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며 한 주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오르면서 1950선 회복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 찜통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숨통을 튀게 해줬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말끔히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 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장에서 이 종목 사보고 싶은데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무엇이든지 다 여쭤보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사는 한화입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및 유동성 장세 수혜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일본 대지진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펼쳐졌었는데 이때에는 자본주의 업종인 화학, 정유, 건설, 조선 등의 상승과 더불어 태양광 등 녹색 산업과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그리스 사태 이후에도 주가의 반등이 있었는데 낙폭 과대주인 정유, 건설, 화학, 기계 등의 자본주의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동성발 썸머 랠리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산업재 등의 자본재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질 걸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지주회사에게도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의 경우 화학 업종인 하나케미칼과 더불어 건설 업종인 하나건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번 유동성 장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화의 주가는 올해 기준 PBR 0.4배에 불과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치열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으며 유동성 장세로 인하여 주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력 자회사인 하나건설은 지난 5월 30일 80억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550만 평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사이며 도로와 상하수관을 포함한 신도시 조성공사와 그리고 10만 호 국민주택공사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하나건설의 해외 신규 수주가 2.3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는 이번 이라크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주 금액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4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KB투자증권의 현대건설입니다. 견실한 아우를 둔 듬직한 건설업계의 맏형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을 72.5%를 보유하면서 연결 실적으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대건설 연결 수주 목표액은 20조 6,950억 원, 그중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4조 4천억 원입니다. 상반기 연결 수주액은 10조 2,186억 원이고 달성률은 현재 49.4%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수주액은 2조 2,924억 원으로 달성률은 52.1%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률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과거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이 설계협업에 한정했지만 베네수엘라 정유 프로젝트의 경우 현대건설 1조 5,772억 원,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8,401억 원으로 EPC를 45대 24로 분할을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C 역량 강화를 통해 이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건설은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PC 수행 시 효과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에서 8%에 불과했던 설계에서 3배 이상의 수주 규모가 증가한 셈입니다. 나이지리아 브라스 LNG에 대한 수주 전략도 유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타랑 정비, 그리고 2011년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공사 유에노 프로젝트 및 칸단 필드,
칸던필드 가스터리 FED 프로젝트, 그리고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등 이런 CIS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수주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카자흐스탄에서 송변전 개부 사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활기유는 윤활유 기초 원료로 자동차 엔진 변속기 그리고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고부가치 원료입니다. 상압 증류 공정에서 생산된 상압 잔사유 감압 증류 공정을 거친 후 감압 경유로 분리해서 수천 분해하고 왁스 성분 제거 후 방향족 성분을 포화시켜 생산을 합니다. 4세대 고도화 정유 플랜트 영향으로 차별화 사업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2005년 대만 윤활기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아랍에미리트 탱커가 발주한 최초 윤활기유 설비를 턴키 수주했습니다. 2분기 영업 실적에 110억 원 원가 정산이 있었지만 원가 관리 능력에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8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에서 인터파크입니다. 상반기에만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의 83%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인터파크는 IFRS 연결 기준으로 1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연초 영업이익 가이던스인 230억 원의 83%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2분기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주력 자회사인 인터파크 INT가 3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나 되는 이익 증가를 실현을 하였고, 기타 자회사들의 영업 손실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의 주가 상승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파생상품 부채 평가이익이 15억 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분법 이익은 2분기 아이마켓 코리아 실적 상승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5% 늘어난 28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 순이익은 53억을 기록했습니다. 불황을 이기는 사업 포트를 인터파크는 갖고 있는데요. 1997년 IMF 금융위기 시 할인점 소비 트렌드와 그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 백화점 명품 소비 트렌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렌드는 불황을 이기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에 의한 인터넷 모바일 쇼핑 증가와 GDP 상승에 따른 여행 및 그리고 공연 문화 활성화는 트렌드입니다. 또한 비용 효율화 목적인 MRO 사업 역시 불황일 때 고객사로부터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파크 그룹은 인터파크 INT의 여행 사업과 그리고 엔터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과 이익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정부의 카드 사용 억제 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감소와 그리고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하락 영향으로 인터파크 INT의 쇼핑 부문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7.5%, 그리고 도서 부분 판매액은 마이너스 14.1%로 역신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엑스포 온라인 티켓 독점 판매로 인한 엔터 사업의 판매 증가와 이와 연계된 숙박 등 여행 사업의 판매 증가로 전체 판매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에 비해 4.8%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 말에 인수한 MRO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 역시 인수 시 계약된 삼성그룹 보장 물량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외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개선시키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 인터파크 현대건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자TV의 정수창 전문가, 또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호남석유요. 호남석유요. 예, 예. 30%, 얼마에 사셨어요? 32만 원요. 32만 원의 비중이 30%시라고요? 네,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신 거군요. 네,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예,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네네. 예,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예, 조금 힘드는 경향이 있네요. 예. 손절도 그래서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조금 기다려 볼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적절한 가격에서 손절하는 게 좋다는 진단이 나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종목으로 또 손실 본 금액을 다시 충당하기도 좋은 거니까요. 저희가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를 정해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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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함께 여쭙겠습니다. 정수창 전문가 의견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예,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이제 그 매입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약간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석유화학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유럽의 위기가 굉장히 이제 해소되지 않고 악재가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서 아마 손실이 많이 발생됐을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저가라고 막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유럽이 만약에 안정이 안 됐다면 호남 석유가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화학주들은 원래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중국마저도 사실은 최근 들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8%대 미만으로 가다 보니까 화학주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유럽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서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일단은 그 유럽의 위기를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게 좋은 소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화학주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갈 수 있는 여건이다 볼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1950이 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유럽의 위기가 가서 다시 부각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기 하는데 지금은 내려올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단은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는 그 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상대적으로 항상 반년을 봤을 때는 이때가 항상 좋은 여건이었어요. 연말에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거라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래 기다려서 지금 그냥 기다리기에는 한 6개월이나 기다리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2만 원, 33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가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서 물타기 작전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이 더 추가로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하여튼 26만 원 전후에서 26만 원, 24만 원 전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그리고 한 1월 달까지는 좀 가져가시. 어차피 끌고 오셨으니까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닷새간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코스피가 1946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주식을 파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세장에서 또 이렇게 주식을 팔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을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은 매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맞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호남석유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6549님께서 56만 7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거든요. 56만 7천 원, 예, 지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일단은 치약에 LG생활건강이 적힌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일단 우리 생활용품에 가장 밀접적인 기업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점유율 같은 부분은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처럼 그만큼 주가 자체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버히팅이 살짝 됐죠. 오버히팅이 1월 달부터 오버히팅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의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화장품으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안에 계열사를 한번 보시면 더 페이스샵이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메이커들 많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실적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자체가 크게 더욱더 갑자기 성장성이 크게 뛰고 이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냥 캐시카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대신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업황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시총상위주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그럼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수 경기 소비재죠. 그만큼 뭐 일단은 내수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모습 때문에 LG생활건강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조금 적금을 드시렸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방향은 어떠시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일단은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기술적 분석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매도 신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20일선을 깨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점 자체도 보시면 지지는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힘 자체도 어느 정도는 조금 탄력성이 조금 둔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주봉상인데요. 주봉상으로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못 올라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LG생활건강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석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비중을 좀 더 늘리시지는 마시고 다른 종목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방법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LG생활건강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량만 잘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었고요. 이번에 포스코 ICT 봐드릴 건데요. 오늘 5%나 급등 마감이 나왔네요. 사신 가격은 6,960원, 10%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 여쭤보셨고요. 목표가 손절 깔고 싶다고 3986님께서 문의하셨네요. 예. 예. 그 포스코 ICT는 뭐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을 하면서 이제 사실 거래량이 좀 모처럼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닥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절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손절 가격을 굳이 잡는다면 한 6,7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손절을 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제 코스닥도 지금 이제 코스피에 그 1조 원이나 되는 거를 일단 외국인이 샀을 때는 나름대로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 베팅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엊그저께 이렇게 옵션 만기 때 목요일날 그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 보고, 요거는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급등을 했는데 내일 순구리 하더라도 한 7,000원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무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목표는 일단 한 7,700원 정도 1차 목표를 보고, 6개월 정도 길게 보신다면 한 8,3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한 2, 3%라도 숨고르기 한다면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인프라웨어인데요. 9,200원에 40%십니다. 4161님이시네요. 예. 예. 뭐 일단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명한 기업으로는 일단 MDS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도 가장 우량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주가 자체는 하락하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 계열사를 6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대부분 다 나야지 인프라웨어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가에 밀접한 관리를 맺고 있는 게 부분 자체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적인 분석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실적은 지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지만 지금은 계열사 문제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봉상으로 제가 요 선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교차 지점이 지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교차 지점 자체를 돌파를 시도를 못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 패턴으로 조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점을 옆으로 해서 지금 지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보시면 8,500원 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8,5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쌍바닥 형태가 되는 거죠. 쌍바닥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한번 보시고, 대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는 손절선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수창 전문가께는 또 급등주 하나 드려야겠어요. SK증권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 1,450원에 30%를 오랜 기간 들고 계시다가 오늘 기간이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좀 적으시면서 목표가 설정해달라고 하십니다. 7331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르는군요.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오른 이유 중에서는 이제 그 공정위에서의 그동안에 이제 금융 자회사가 그 금융 관계의 그 계열사를 지분 금지하게 돼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게 승소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SK네트워크스가 SK증권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SK증권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SK증권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SK증권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피인수 된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먹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어쨌든 그런 승소와 이런 것들이 호재성 재료를 해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SK증권 같은 거는 보통 이제 통상 뭐 코스닥의 급등주 같으면 상한가로 한다면 그 다음에도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길게 했었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 한 70원 정도는 그 정도에서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오르기는 했다 하더라도 크게 오늘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지수도 좀 가기 때문에 증권도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1,450원 정도가 1차에 저항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1,450원. 근데 이제 이게 탄력을 받고 간다면은 SK증권이 만약 어떤 이슈가 있어서 탄력이 하고 갈 때는 의외로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를 지금은 1,450원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요. 1,700원이나 2,000원까지도 일단은 열어놓고 만약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은 더 밑에서 받아서 하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SK증권 봤고요.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P 케미칼. KP 케미칼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17,000원에 20%인데요. 17,000원에 20%요? 예.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셨군요. 예, 몇 개월 됐네요. 며칠 되셨다고요? 몇 개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아니면은 이 목표가 그지 17,000원 그지 그 매수가 그지 오릴란가 싶어서.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는데 매수가 가져올 수 있는지 KP 케미칼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KP 케미칼 상당히 뭐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일단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일단 업황은 아실 겁니다. 그만큼 뭐 서울경제 TV를 자주 좀 보셨으면 석유화학 업종이나 아니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요즘 최근 들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만큼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KP 케미칼을 안 오를까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꺼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여타 시총 상위주보다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건 기술적 분석면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흔히 가장 쉬운 패턴을 아실 수 있는 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 차트에서 여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요. 큰 흐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이어져 오고 난 다음에 하락을 다시 하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다시 똑같은 점에서 다시 한번 언덕을 한 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언덕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거를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 밑에 거래량을 또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다 이탈해서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언덕이 3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먼저 매수를 했던 밑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8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태의 차트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주봉상으로도 똑같이 나타나 있죠. 그만큼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탔는데 팔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팔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좀 수익을 원하시면요. 이번 년 안에 만약에 돈이 급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경기 민감주를 좀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아니면 예금처럼 2년이나 3년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회사가 펀더멘털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위원님, 네.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던 그 당시가 금년도 초고 가격대가 3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사신 가격은 17,000원인데 17,000원 회복도 힘들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밑에 하단에서도 지금 언덕이 2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빠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언덕에서 항상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선을 지금 올라타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현실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000원대라면 좀 손절을 과감하게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만약에 화학 업종 쪽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등시 매도라는 말을 저도 싫어하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화학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0196님께서 삼성물산 사고 싶은데 매수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정수찬 전문가님. 예. 삼성물산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바닥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지난달만 해도 벌써 6만 원거리였죠. 6만 원에서 6만 9천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바닥에서는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지분 출자 계획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선순환 출자 계획 같은 거를 이제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막자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때 한 8조 원 정도가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한테는 오히려 재무구조가 튼튼해지는 그 유입 효과가 있겠죠. 그런 이제 재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또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건설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훈풍이 좀 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만 원에서 6만 9천 원 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이용하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면 한 6만 6천이나 6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좋은 가격이 아니나 판단이 되고요. 좀 볼 때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목표는 한 7만 3천이나 7만 5천까지도 길게 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봤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종가와 같네요. 매수가가 1,850원이시고 비중이 10%시라고요. 인천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437 하나님 AP 시스템이요.
이제 AP 시스템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삼성에 어느 정도 아몰레드 장비를 댄다는 것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4,000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0원에서 14,000원 부근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빠지냐면 그 아몰레드 장비 자체를 일단은 다시 거기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또 돌고 있습니다. 루머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 루머가 사실인가? 사실은 아니더라도 확률을 좀 따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만약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장비 자체를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삼성 말고는 다른 곳과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소기업한테 만약에 물주를 주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 중소기업과 몇 년에 이제 독점 계약을 맺죠. 대신 이 회사 거를 무조건 다 받겠다. 대신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삼성전자 말고 다른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주가 안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매출이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의 매도세가 좀 손절매 타이밍을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 자체가 삼각슈름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만큼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은 급등하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고 보시면 여기서 교차 지점에서 내려올 때 갭 하락이 내려와요. 그만큼 갭 하락이 내려오면서 그만큼 기관의 손절매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기관이 판단할 때도 이 부분에서 약간의 위험감이 좀 느껴진다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물량 자체를 크게 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시금 주가를 조금 회복하기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185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IT 부품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다시금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본절하시고 다른 실적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디서 연락 주세요? 대구요. 대구요. 예. 대구도 지금 더위가 좀 한풀 꺾였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구름이 찌는데도 덥습니다. 구름이 끼어서 오히려 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나 봐요. 예, 예, 그런가 봐요. 서울은 비도 간간히 오고 그럽니다. 오늘은 약간은 선선한 기분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름이니까 더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해지셨어요.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85,000원에. 85,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30%. 30%요? 예. 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시네요. 예. 오래돼도 우여겠노, 그걸 뭐. 예. 주가가 한 77,000원까지는 회복이 됐었네요. 예, 그때 예. 내가 팔락했는데. 예. 또 가갖고 물어보니까 더 갈 수 있겠다 해갖고 그때 내가 한번 더 해갖고 밑에 해야 되는데 예. 그때를 놓쳤거든. 그래갖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예. 이때끈 갖고 있는데 본전까지라도 길게 갔으면 올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예. 지금 당장 돈 빼서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닌데 예. 지금 여기다가 비중을 더 실어도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지금 현금은 여유가 좀 있으세요? 예, 그거야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사게 된다면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맞는 건지 봐드릴 거고요. 예. 또 손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수천 전문가님 잘 좀 봐주세요. 예. 가격을 진짜 우량주라 그래서 하더라도 사고 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높게 사면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수익 내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맞는 자리가 딱 있거든요. 예. 이게 두산중공업은 77,000원이 원래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였었어요. 여기서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여기서 사야 돼요.
5만 원에. 5만 원에 사야 되는데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런 거 같죠. 이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팔고 내려오면 또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 추세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재 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뿐이 아니라 뭐 개발도상국들 특히 인도 같은데 이제 전력난이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그런 면에서의 뭐 원자력뿐이 아니라 전력난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것도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점 이제 더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다만 가는데 85,000원까지는 좀 무리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이 갈 수 있다면 한 7만 3, 4,000원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은 더 묻어둬야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의 시점에서는 또 지금 여기선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한 2주간을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저는 빠진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내려올 때 한 6만 원 전후까지는 내려온다고 봐요. 그래서 6만 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6만 원 전후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이 지그재그로 아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맥시멈 올라가면은 저번에도 77,000원인데 이번에는 내려오는 하향 추세선하고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 73,000원 정도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냥 기다리면은 85,000원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회복하기 좀 어려워서 요거를 6만 전후에서는 추가 매수 뭐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그렇게 해야 조금 소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은 잦은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최종 판단 잘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SM인데요. SM은 오늘 장에서 3% 넘게 하락이 나왔군요. 51,000원에 10%를 들고 계시고요. 2793님께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요.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왜 추가 매수는 안 되냐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일단 그건 기본적인 원칙을 꼭 지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려가는 거를 잡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일단 업황이 맞아야 됩니다. 업황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종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종목의 실적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일치했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중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가는 상승세 자체가 무던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대신 세 가지가 다 맞아지면 그때는 주가가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신 업황이 좀 비뚤어졌죠. 업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 테마군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데 그만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자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제한된 거래 대금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SM의 어느 정도 수급적인 공백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들고 계시다가 언제 손절을 좀 하는 타이밍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가 돼서요. 또 주가 지수 자체가 조금 조정이 또 보인다고 하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SM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방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43,000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1,000원에 사셨는데 일단은 43,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아드리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게 타이밍 자체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한 번씩 순환 매장선 한 번씩 다 돌고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고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좀 하단으로 좀 잡아드린 거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손절선만 좀 정확하게 43,000원 부근으로 좀 인식을 하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1597님께서 KT 문의하셨군요. 사신 가격은 41,060원이시고 25%십니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KT는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단 이건 이제 방어주의 성격이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LTE라는 거, 3G에서 LTE로 통신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매출에 따른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성장세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바닥에서 28,000원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매입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바닥에서는 좀 올라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33,000원이 매도하는 자리예요. 더 가기 좀 어렵고 매도하는 자리인데요. 단기 33,000원 계속 맞다가 사실은 저 밑으로는 한 31,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31,000원에서 33,000원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LTE라는 거 편제가 들어오면서 단위당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성장성을 조금 더 감안해서 올라간다면요.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33,000원 일단 단기 저항인데요. 31,000원 약간 밑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고 33,000원에서 약간 비중을 축소하고요. 그러다가 2차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한 37,000원 전후 고까지는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때 조금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이, 그래야 41,000원은 조금 어렵고요. 중기적으로 좀 본다더라도 한 37,000원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아니고요. 좀 더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파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 종목은 전화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9,6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이상룡 의원님. 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마인드 자체를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랫동안 들고 가시면 그만큼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시세 자체가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 2007년도에 상당히 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매집됐던 물량 거래량 자체가 어디서 모였냐면 하단에서 모였습니다. 하단에 지금 가격대가 18,000원 부근인데요. 지금 18,000원 부근대를 몇 년 만에 돌파하는 거냐면 거의 5년이 걸렸죠. 5년 만에 지금 18,000원대를 돌파하고 19,000원대 올라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지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장의 호재성 재료는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20일선만 계속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걱정이 되신다면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3872님께서 SK하이닉스 문의하셨는데요. SK하이닉스도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사신 가격은 23,700원, 20%십니다.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네. 예. SK하이닉스는 이제 9월서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서 반도체 출하량이라든지 PC 출하량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31,000원 고점을 찍고 쭉 추락했죠. 그래가지고 2만원까지 내려왔었는데 2만원은 지금은 완전 바닥치는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9월달에 이제 낸드 플래시가 조금 이제 출하되면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8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윈도우 8의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서 PC 출하량이 더 증가될 거로 봐요. 그래서 9월 이후로는 일단은 매출도 늘고 장기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다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데요. 목표를 봤을 때는 한 26,000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23,300원에서 맞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는 한 27,000원은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있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자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했다가 21,000원 전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목표가 26,000원, 27,000원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조금 비중을 조절하시면 하면은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기아차 볼 건데요. 0810님께서 기아차를 3만원대 사셨습니다. 32,300원에 10%. 오늘 종가는 78,800원 정도였는데요. 벌써 2배가량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뭐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죠.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뭐 소위 뭐 제가 그냥 분석을 해드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어깨에 팔 건지 머리에 팔 건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파는지 머리에 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써 수익이 났는 상태고요.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언제 파시더라도 일단 시청자분이 파시는 점이 고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좀 믿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기아차의 저의 소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죠. 그래서 84,000원에는 정리를 좀 하시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매도가로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시면요,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제 기아차는 팔 시점이 된 겁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넥센 타이어인데요. 2만 원에 20%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요. 5607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예. 넥센 타이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가는데요. 예. 지금 영업 신장률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전년 대비 뭐 90% 이상 신장이 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맞고요. 예. 다만 여기서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한 22,200원, 300원이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에서 1차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이번에 텔레필드 보겠습니다. 텔레필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텔레필드 사신 가격은 2,310원에 40%.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예,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지금 방금 한번 보는데요. 좀 빨리 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빨리 준비를 못해서 일단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 면으로 좀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차트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다. 그만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고요. 누군가는 밑에서 저점에서 받아주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를 좀 상당히 강하게 달았거든요. 일단 실적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꾸준히 기업적인 뭐 펀더멘탈적인 훼손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 단가가 혹시 얼마죠? 2,310원에 40%요. 2,310원이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대신에 손절성 같은 경우에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갭 자체가 떴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40원까지 손절선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신 상단으로 얼마를 바라보시냐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원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됩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 하락할 기조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텔레필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부재TV 정수창 전문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언제든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